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죠?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되니까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장 강의 기준으로 제가 자료가 나가고 그 다음날 올리고 이래서 온라인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은 약간, 오늘은 나는 화요일인데 왜 월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저의 취지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에게 행정학이 약간 루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힘드리고 싶어서 요일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니까 날짜가 다른데 요일이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뭔가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 집행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책 집행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 연구가 원래는 안 됐죠. 근데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이 실패하면서 정책의 집행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고전적인 그러한 연구는 없었어요. 고전적 정책 집행 연구는 없었습니다. 현대적 정책 집행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때 맨 첫 번째 1세대 집행 연구를 설명했던 학자가 웨다브스키, 프레스맨이라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이 실패했느냐? 너무 참여자가 많아서.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자가 많아서. 이 참여자들 때문에 참여자가 많아서 그래서 의사결정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지점도 많아지고 일관된 정책 추진 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책 실패의 요인이고요. 그래서 연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2세대 집행 연구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향, 상향, 통합, 방향에 대한 접근들 주로 하고요. 3세대 집행 연구는 집행 현장의 다양성들을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향, 탑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집행은 정책의 결정을 실현하는 수단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에서 정책 집행 모형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은 집행하는 단계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상호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책의 목표는 현재 집행 단계에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일선 관료들입니다. 일선 관료들이 정말 고객을 최접근해서 최근접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율과 재량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향적 접근.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학자들, 우리 2세대 집행연구에서 대부분 등장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이 가장 대표적인, 네, 그 하향론적 탑다운 방식을 썼던 학자들이고요. 성공적인 집행의 조건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중에 제가 여기 맨 첫 번째 있었던 안정적 정책 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 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집행도 잘 될 수 있다. 왜? 집행 단계에서 목표가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야 집행도 제대로 집행이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안정적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정적 목표 자체에는 빈칸이 없군요. 네. 그래서 지금 목표의 우선순위에 제가 빈칸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립스키. 네, 맵터홈 뭐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립스키 워낙 문제 많이 나와서 제가 립스키 얘기했어요. 이 일선 관료제 이론, 일선 관료들의 업무 환경, 적응 행태 등을 연구했었던 이론이고요. 일선 관료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예시들 쭉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밑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선 관료들에게 업무의 환경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업무의 환경에 환경 적응 행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환경 적응 행태, 업무가 너무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드립되는 기대, 성과에 대한 측정 불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꾸 유동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한다? 단순화, 정형화시켜서 진행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의 환경하고요. 환경적인 행태는 나누어서 구분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립스키는 그래서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목표가 안정적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바티어 마즈마니언이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일선 관료들이 재량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때의
현재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 충분히 주고 업무의 환경도 좀 네, 여유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법안은 정형 집행과 적응 집행이란 두 가지의 단계, 두 가지의 과정으로 집행을 나누죠. 개별적인 집행 환경에 부합하는 미시적 집행, 우리가 얘기하는 바텀업 방식을 적응적 집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적응적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 이게 법안의 논리였고요. 그 다음 엘모어도 설명하죠. 지금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시면 엘모어 정책 집행을 전방향, 포워드, 후방향, 백워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엘모어의 후방향적 접근이 그러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에버의 후방향적 접근은 정책의 정책 상황과 일선 관료의 행태에 대한 분석, 이걸 중시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모어, 범안, 립스키 모두 다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정책 집행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이제 에너지를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바티어 모형입니다. 사바티어의 비교의 접근법이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같은 경우. 사바티어의 비교의 접근법, 아시겠지만 상향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거나 하향적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통합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바티어의 비교의 접근법은 딱히 어떤 게 더 우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언제 상향적 접근이 유용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배적인 정책이 만약에 없고 참여자가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 간 다양성, 정부 간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는 상향이 더욱더 좋고 그다음 하향이 좋을 때도 있죠. 특정 정책이 집행을 좌우하거나 정책 집행의 일반 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이론 정립이 잘 되어 있다. 그럴 때는 하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케바케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입니다. 아시죠? 이건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진짜 열심히 설명했었던 내용이고요. 일단 기본이 통합인데 요거는 상향 접근을 기본으로 해서 하향 접근을 결합하는 방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정책의 하부 체계입니다. Policy Subsystem.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Policy Subsystem 내에 뭐가 있냐면 지지 연합이 있죠. 그래서 정책 하위 체계 내에 지지 연합이 있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고 심지어 정책의 결과들이 다시 그 다음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학습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정책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팔리시 메디에이터, 정책 중재자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엘모어 통합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엘모어는 전방향적 접근은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필요하고 후방향적 접근은 집행의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매틀랜드의 통합 모형도 있고요. 윈터의 통합 모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제게 머리를 정신을 쏙 빼놨던 게 바로 나카무라 스모로드 모형인데 나카무라 스모로드 모형의 핵심은 정책의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를 통해서 정책 집행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집행자의 재량권 가지고 이야기하죠. 정책 집행자의 만약에 재량권이 크다. 재량권이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책 집행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결정자, 집행자에 관련된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고전적 기술자부터 우리 지시적 위임과 협상자, 재량형 실험과 관료적 기업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에서 제가 좀 차근차근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31번 선지로 고른 건 네, 협상자입니다. 중요한 게 목표를 잘 보시라고 했어요. 정책 결정자냐, 집행자냐, 누가 목표를 리드하고 있느냐. 협상자는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긴 합니다. 정책 결정자의 빈칸 쳤어요. 목표를 제시하긴 하지만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합의가 딱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에 변화 가능성이 나타난다. 이게 핵심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관료적 기업가에 대한 내용들로 내용 정리했습니다. 정책 집행자가 온전히 정책 결정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책 집행자가 결정자의 정책 결정권을 장악해서 정책 과정 전반을 통제한다. 우리가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관료적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은 일단 그 다섯 가지 유형 자체에 대한 이렇게 정도의 차이를 구분해서 내용들을 봐주셔야 하고요. 최근에 22년도에 국가직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나가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월요일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가 정말 보람차게 기분 좋게 공부되는 한 주였으면 할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 영상을 보셔도 똑같은 그러한 바람을, 그러한 기원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수업에서 내일 아침에 굿모닝 행정학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